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 위성통신으로 이렇게 위성으로 해가지고 전화를 한다든지 뭐 문자를 보내고 영상을 보내고 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까요? 아니면 기지국을 설치해가지고 지금 하듯이 기지국을 해서 하는 게 돈이 더 많이 들까요? 위성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돈이 많이 들 것 같죠? 속도도 더 느릴 것 같고. 근데 지금까지는 좀 그랬어요. 이제 2G, 3G, 4G까지는 위성으로 하는 것보다는 기지국을 조기도 있고 뭐 요즘에는 보면 건물 위에 이렇게 기지국을 많이 설치해 보면 곳곳에 이렇게 그 건물주이신 분 있나요? 그 자기 건물 위에 이렇게 기지국 설치하는. 우리 황룡사도 기지국을 설치하면 좋겠구만. 여기 보고 설치해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근데 기지국 설치하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전파가 너무 많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건물에 해로워요. 뭐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보통 역학을 하는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그 건물에 이렇게 기지를 설치하면 돈을 많이 받잖아요. 일단은 그 SK나 KT 이런데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코 좋은 게 아니다. 건물이 다 상한다. 기가 다 빠진다. 이제 우리 전파방해 이런 걸 봤잖아요. 보면 전자기파 이런 거 그걸로 인해서 건물의 기운이 죽는다라고 하는데 진짜로 그런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면 새 건물에는 사실 별로 없더라고. 이제 새 건물에는 잘하고 허운 건물에 이제 많이 있는 거 보면 진짜 그런가 이제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제 이렇게 그 스타링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전 세계에 저 지구에 인공위성을 한 10,000개 정도 띄워서 전 세계를 이제 이렇게 통신이 원활하게 할 거다라는 계획을 가진 것이 스타링크 사업이죠. 전에도 한번 얘기했어. 일론 머스크가 그런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이제 테슬라 전기 자동차도 하지만 스페이스 X라고 해가지고 이 우주 개발 프로젝트, 그러니까 화성에 이주시키겠다. 몇 년 안에 화성에 사람들을 이주시키겠다라는 먼데한 목표를 가지고 우주 사업을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이제 우주 사업을 나사에서 했거든요. 우리가 뭐 아폴로 13호 무슨 달을 갔다 오고 하는 우주 왕복선하고 이런 건 나사에서 했잖아요. 근데 언제부턴가는 나사에서 손을 떼고 외주를 줘요. 그래서 이제 스페이스 X나 아니면 이제 제프 베조스가 하는 거기도 이제 그런 곳에 외주를 줘서 위성 사업이나 아니면 이제 로켓 사업, 그리고 이제 해외가 아니라 우주 이렇게 왕복선 이런 것들을 민간으로 이제 이렇게 외주를 주게 된 거예요. 그게 나사 입장에서는 비용이 덜 드는가 봐. 그리고 너무나도 신기하게 일론 머스크나 제프 베이조스는 사람들에게 투자를 잘 받아내. 나사에게 투자를 한다는 사람은 잘 없고, 나사는 세금으로 막 다 운영하잖아요. 근데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나 제프 베이조스는 본인들 돈도 많이 들어가고, 사람들에게 투자를 받아내서 우주 개발 프로젝트를 하는데, 그 일환으로, 우리 지구 상공에, 위성을 한 10,000개 정도 띄운다는 거예요. 14,000개를 띄운대. 위성은 이제 근거리 위성이 있고요. 장거리 위성이 있어요. 좀 무거운 위성이 있고요. 몇 톤짜리 이렇게 되는 100톤, 200톤 되는 큰 위성이 있고 150kg, 200kg 되는 작은 위성이 있어요. 주로 저 멀리 있는 것은 무게가 무겁고요. 가까이 있는 근거리 위성은 좀 가볍게 달 수 있다네요. 땅 위에서 지상에서 한 500km 떨어져요. 500km도 작은 게 아닌데. 500km 맞나? 50km 아닌가? 5km 아닌가? 500km 너무 많은가? 하여간 이게 멀지 않은 데다 150km 정도 되는 위성을 한 10,000개 정도 띄워가지고
지구상의 통신을 원활하게 하겠다. 그렇게 계획을 발표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이미 위성이 한 400개, 600개 띄워져 있어요. 벌써 보냈어. 그래서 올 연말쯤에는 미국 북부 지역, 캐나다 일부 지역을 이 통신 위성으로 통신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보면 야, 이거 정말 너무나도 이렇게 좀 놀랍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위성 하나 쏘는 게 정말 힘든데 위성 하나 쏘려면 비용도 많이 들 뿐더러 기술도 안 돼가지고 이렇게 쩔쩔매고 겨우 위성 몇 개 띄워가지고 날씨나 겨우 체크하고 뭐 이렇게 하지. 우리가 뭐 군사 위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위성 겨우 날씨 체크하는 위성밖에 없거든. 우리나라는 이렇게 그런데 거기는 이 스타링크 프로젝트는 10,000개를 띄운다니까. 한 번에 이렇게 쏠 때마다 10개, 20개씩 쏴요. 대량으로 쏴, 단체로 슝 쏴, 보면, 위성을.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정말 10,000개 정도 다 이렇게 띄우고 나면, 야, 그러면 저렇게 기지국 여기저기 있는데, 기지국이 필요 없이 스페이스 X를 우리가 일론 머스크가 하는 통신들을 가지고 쓰면 되는 건가? 그럼 우리나라 통신회사 다 망하겠네? SK도 망하고 KT도 망하고 위플러스도 망하고 다 망하겠네? 아,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하나요? 저는 그런 걱정을 해요. 반도체 막 얘기 나오면 미국에서 반도체를 이제 그 중국에 수출하지 말고 미국에 공장 만들어서 이제 미국에서 하나 하면 우리 삼성 망하는 거 아니야? SK 하이닉스 망하는 거 아니야? 괜히 걱정하고요. 테슬라에서 전기차 우리 현대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별 걱정을 다 해요. 그 얘기는 자동차하고 이렇게 반도체 얘기는 나중에 하고 일단은 통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리 사람과 사람 간의 통신은 텔레파시로 통신을 하죠, 우리가. 예. 우리 접속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텔레파시가 가질 않아. 우리 이게 우리도 기계 성능이 우리 이렇게 몸뚱아리 성능이 좋아야 되는데 성능이 너무 업장이 두터워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걸 상대에게 전달이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몸짓으로 전달을 하는데 사람들이 업장이 두터운 사람은 몸짓도 못 알아들어. 그래서 말로 전달을 하는데 말도 또한 이게 내가 통신이 잘 안 되니까 말로 상대에게 전달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내 생각을 제대로 전달 못해. 또 이렇게 받는 사람도 상대의 생각을 제대로 받지 못해. 이게 이제 녹슬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녹슬어가지고 때가 껴가지고 내 생각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또 상대의 마음을 제대로 받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작업이 뭐겠어요? 녹을 제거해야 하는 거죠. 우리 지금 오늘 조금 전에도 녹을 좀 제거했잖아. 제거하면 뭐해? 또 오늘 가가지고 또 열심히 또 녹슬어 와가지고 또 내일 아침에 또 다시 제거한다고 막 하고. 우리가 이제 통신을 G로 보통 이렇게 써요. 이제 1G, 2G, 3G, 4G, 5G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통신에 따라서 우리 인류 문화가 엄청나게 바뀌어요. 우리가 이제 유선 전화로 하다가 유선 전화는 나온 지가 꽤 됐죠. 벨이 발명해가지고. 근데 이제 1990년 전후에서 80년대부터 해서 원지폰, 이렇게 무전기 같은 것이라 할 수가 있죠. 전파로 하는. 왜 라디오 전파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때 이제 드디어 이동통신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내가 어렸을 때니까 이동통신 이렇게 보통 무기폰이라고 많이 그러던데, 그것을 갖고 다니는 걸 별로 보지 못했지만, 그 당시에는 로망이었고, 다 갖고 다니는 사람들은 뻑이면서 갖고 다녔다 하더라고. 엄청 비싸기도 하고, 그랬다는데요. 그것이 90년대 초중반이 되면서 투지폰으로 바뀌어요. 우리 애니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보면. 투지폰으로 바뀌었는데 드디어 디지털화가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전파로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음성통화밖에 되지 않았던 거예요. 투지폰이 되면서 문자가 가능해진 거야, 이제. 투지폰이 되면서. 뭔가 전송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인터넷 접속은 굉장히 어렵고 느리고, 전파 속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게 이제 투지폰인데요. 간단한 사진 정도, 아주 작은 사진, 용량이 큰 거 말고, 그거 정도는 이렇게 보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모티콘 해가지고 옛날에는 그걸 사진으로 말고, 막 이렇게 막 그리고 그랬잖아. 글자로 막 그리고 했던 이게, 그림을 사진을 못 보내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투지폰 시대였어요. 여러분들 다 기억할 거. 그때부터 여러분들도 핸드폰 갖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여러분들 애니콜 이러면서 이제 가지고 다녔어요. 보면, 모토로라 이러면서. 폴더폰 그때 많았죠. 폴더폰. 유행했었죠. 3G가 생기면서부터, 그때부터는 이게 전송 속도에 따라서 2G폰, 3G폰, 4G폰 이렇게 되거든요. 얼마나 많은 용량을 빨리 전송하느냐 해서 처음에 기본적으로 전송하는 건 2G폰이고 3G폰부터는 전송량이 조금 어느 정도 돼요. 그래서 영상을 볼 수가 있어. 인터넷에 접속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2G폰으로 인터넷 접속은 그야말로 군뱅이가 어디 태평양 건너가는 듯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옛날에 천리안 나왔을 때 전화를 띡 하면 인터넷 연결하는 거 봤잖아요. 그때 비슷해, 그거랑 2G가. 3G가 되면서 인터넷에 자유롭게 접속을 했어요. 그때부터 스마트폰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2G폰으로 해가지고 스마트폰이 해봐야 이게 쓸모가 없어요. 2G폰으로는. 생각을 해보세요. 문자 겨우 주고받고, 작은 그림 파일 조그마한 거 주고받고 하는데, 스마트폰이 뭘 필요 있겠어요. 스마트폰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200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스마트폰이 필요 없는 거예요. 3G 통신이 드디어 이루어지면서, 더 많은 용량을 전송할 수 있고 받을 수 있으면서, 그때부터 드디어 인터넷을 할 수가 있고요. 인터넷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동통신으로 선을 깔지 않고, 선을 연결하지 않고 인터넷에 들어가도 나름 자유롭게 서핑이 가능해, 검색이 가능해. 그래서 그때부터 스마트폰이 유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등장했고 쓸모가 있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 스티브 잡스가 딱 들고 나온 그 아이폰. 그게 이제 한 5년 전만 아이폰 들고 나왔어도 이건 장난감밖에 되지 않아요. 5년 전에, 한 5년 전, 10년 전 나오는 게 이제 아이폰이 아니고 저거였죠. MP3 플레이어. 아이폰 말고, 아이리버가 아닌데? 하여간 이제 그 MP3 플레이어가 그 전에 이미 나왔어. 스티브 잡스가 다른 데 쫓겨났다가 다시 애플로 입사하게 되는데, 애플 CEO로 다시 초청을 받아오게 되는데, 그때 한 게 아이리버 말고 뭐예요, 그게? MP3 플레이어. 그걸 제일 먼저 냈거든요. 그걸 전 세계 히트를 쳤어요. 그러다가 이제 3G가 되니까 그 MP3 플레이어를 업그레이드해서 전화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인터넷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이폰이라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인류는 정말 다양하게 또 다른 방향으로 발전하기 시작했고, 산업의 그 지형도, 기업의 산업의 지형도 급격하게 지형도가 변화되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 인터넷에 자주 들어가서 인터넷 쇼핑도 자유롭게, 그때, 그전에는 인터넷 쇼핑이라는 게 어디 있어. 해봐야 이제 홈쇼핑, 텔레비에서 나오는 홈쇼핑 이런 거만 했지. 여러분들 폰으로 쇼핑 많이 하죠? 어지간해서는 폰으로 쇼핑하고 송금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나서 2014년, 15년 이래 되면서 4G가 드디어 LTE 시대가 된 거예요. LTE 시대가 되면서 또 다른 것이 생겼어요. 전송 속도가 매우 빠르다 보니까요. 예전에는 제가요, 이렇게 그전에는
영화를 보는 걸 좋아하고 음악을 듣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영화를 CD나 DVD죠? DVD나 이제 요즘에 이 기억도 이름도 생각이 안 나네. 블루레이 그래. 블루레이로 구입하는 걸 좋아했어요. 여러분들은 블루레이를 잘 모를 거예요. DVD는 알잖아요. DVD 여러분들 비디오 가게 옛날 아날로그 시대에는 비디오를 빌려봤잖아.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DVD가 딱 나오더니 그리고 나서는 없어졌네. 비디오 가게가. 비디오 가게가 없어지게 왜 없어졌겠어요? 이게 이제 4G가 되면서 비디오 가게가 필요 없는 거예요. 벌써 이제 이렇게 3G만 되면서 3G가 되더라도 그때부터 다운로드가 가능했거든요. 우리가 2G만 해도 다운로드가 안 됐어. 2G 있을 때 뭐 이렇게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어떻게 다운로드를 제대로 받겠어요. 유선해서 겨우 한동안 해야 돼. 3G가 되면서 다운로드가 굉장히 빠른 시간에 다운로드가 가능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비디오 가게는 저절로 사라지게 되고요. DVD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한 게 블루레이라는 게 나왔거든요. 이렇게 음질도, 화질도 되게 좋고, 다양한 버전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뭐 이렇게 굉장히 용량이 좋고 좋았어. 그거 비싸. DVD 하나에 2만원이라면 블루레이는 35,000원, 4만원씩 그렇게 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야, 영화 재밌는 거 한 편씩, 마블의 뭐 이런 시리즈 이런 것들을 한 편씩 소장하는 것이 하고 중고 사이트 가가지고 하나씩 사는 게 재미였는데 근데 4G가 되면서 이런 시장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DVD든 블루레이든 필요 없는 거야. 그때부터 스트리밍 서비스가 생긴 거야. 스트리밍. 여러분들 가구에 케이블 다 설치돼 있죠. 뭐 KT를 하든 뭐 이제 SK를 하든 U+를 하든 아니면 울산에 케이블 중앙 케이블을 하든 하게 되면 사이트 들어가면 1,000원, 2,000원, 3,000원 내고 결제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집에서 영화 보죠. 안 봐요? 집에서 영화 보고 또 공짜도 많이 올라와 있어. 옛날 거는 그게 왜 가능하겠어요? 그게 바로 스트리밍 서비스라고 하는 건데 그게 가능하게 된 게 LTE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4G 때문에 통신의 전송 속도가 아주 빨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가능해서 이렇게 요즘에는 구독 서비스 이런 걸 많이 하죠. 월 얼마 내서 뭘 하고 월 얼마 내서 뭘 하고 그리고 이제 4G가 되면서 결제 시스템도 굉장히 빨라지게 돼서 여러분들 쇼핑도 딱 이제 이렇게 쿠팡 뭐 11분가 이런 데 쑥쑥 들어가가지고 아주 빠르게 이제 이렇게 결제도 하고 구경도 막 하고 또 그때부터 유튜브가 대세가 되게 된 거죠. 사실 유튜브라는 것은 스트리밍이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전에는 2005년도에, 3년도에 유튜브 나와가지고는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3G 가지고는 유튜브를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동영상을 이렇게 봐야 되는데, 자꾸 끊겨. 3G는 자꾸 끊기거든요. 전송 속도가 낮으니까, 보다가 끊기고. 그러니까 직접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볼 수밖에 없어. 직접 소장을 해야 돼. 사가지고. 그런데 4G가 되면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소장이 필요 없어. 뭐 옛날에는 영화를 이렇게 DVD를 해서 소장하면 다음에 또 보겠지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안 보잖아요. 한 번 보고 말지. 2번, 3번까지 계속 잘 안 본다고. 소장해봐야 별 필요 없는 걸 괜히 소장을 많이 했어요. 옛날에 보면. 근데 이제 4G가 되면서 이렇게 스트리밍이 돼서 그때부터 유튜브 같은 그런 아프리카 TV 같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발전하게 됐죠. 그 다음으로 이제 나온 것이 5G예요. 근데 4G만 해도 2G나 3G보다 이렇게 기지국이 옛날보다 기지국이 더 늘어나는 거 알죠, 여러분들? 옛날보다 기지국이 많이 늘었어. 옛날엔 저 산 위에 하나 있었다고. 저 계룡산 위에 하나 있고, 이제. 그땐 라디오 시대였으니까. 근데 지금은 가다 보면 건물 위에 하나씩 뚝뚝뚝 있어요. 이게 4G이기 때문에 그래요. 4G, LTE 쓰려니까 기지국이 더 많아져. 그런데 5G의 문제는
이거 심각해요, 사실. 우리가 5G를 아직, 여러분들 아직 5G를 안 써봤을 거예요. 써봤나요? 5G 폰도 안 받았을 거예요, 아직도. 이제 너무 비싸가지고 5G 폰이. 근데 5G 폰 쓸 필요 없어요. 아직 우리는 5G를 쓰기가 어려워. 그리고 써도 우리는 아직 못 느껴요. 이게 더 좋은 건지. 5G가 처음 나왔을 때는 많은 기대를 했어요. 지금 4G보다 한 100배 빠르다. 모두 다 이렇게 개구라였다니까, 이게. 그 100배까지는 100배가 빠르면 6G예요, 6G. LTE보다 한 10배 정도만 빠른 거예요. 그런데 그 10배 정도 빠르게 하기 위해서 기지국이 2배 더 있어야 돼요. 우리 3G 쓸 때보다 4G 쓸 때 기지국이 훨씬 더 늘었는데 지금보다 더 촘촘하게 기지국이 있어야 돼요. 저 기지국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겠어요? 우리는 그냥 벌로 보고 다니잖아요. 저 기지국 얼마나 드나? 건물주는 우리 건물 위에다 기지국 설치하길 바래. 그 하나 설치하면 200만 원, 300만 원씩 받으니까 그럼 관리하는 게 하나에 설치, 하나 300만 원씩 관리비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들어가는 게 관리비가 매달 들어가죠? 설치비가 얼마나 장난 아니잖아요, 저게. 그러니까 이게 저 5G로 넘어가려면 조 단위의 비용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땅덩이가 작아서 덜 들어. 미국 같은데 5G를 상용화하려면 이거는 이제 몇백 조의 다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몇백 조의 비용이. 그런데 위성 산업은 많이 발달해서요. 위성을 10,000개 쏘아서 올리는 거 하고 이렇게 5G를 미국 전역에 이렇게 다 기지국을 설치하는 거랑 비용을 따지면 위성을 쏘는 게 더 싸다는 거예요. 위성을 쏘는 게. 옛날에는 위성이 더 비싼 거였어. 근데 지금은 기지국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아. 그렇다면 이 스타링크 했던 위성통신으로 모든 게 전 세계가 재편이 될까? 그러면 이게 다 10,000개가 다 쓰여지고 나면 우리나라 SK, KT 큰일 났다, 이거는 이제. 우리 모두 그거 쓰면 되잖아. 스타링크 쓰면 되지. 그런데 이제 이 위성통신도 이게 이제 한계가 또 있어요, 보면. 위성통신도 5G까지의 그런 이렇게 전송 속도가 아직 개발돼 있지 않아요. 3G에서 4G 정도? 그 정도의 전송 속도밖에 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위성통신이 훨씬 훌륭하고 대단한 걸로 했지만, 요즘에는 LTE 기지국 설치하고 5G 기지국 설치하고 하는 게 훨씬 더 빨라요. 우리가 잘 모를 때 이제 80년대, 90년대 위성으로 딱 해가지고 뭘 하면 영화 같은 데 보면 따다닥 나오더라고. 그럼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위성 기술보다는 지금 상용화되어 있는 LTE하고 5G 기술이 훨씬 더 전송 속도가 빠르긴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일론 머스크는 왜 스타링크를 그렇게 해가지고 10,000개나 넘는 위성을 이렇게 지구에 이렇게 다 깔으려고 하나? 그거는 이제 5G까지는 아니더라도 3G, 4G만 해도 일단 바다 위에는 이게 기지국을 설치할 수가 없잖아. 지금 도시에는 기지국이 다 있을 수 있어도 험지, 산 속에나 아니면 이렇게 외지 지역, 오지, 이런 데는, 사막 이런 데는 이게 못 써요. 그리고 아프리카 같은 데 어렵고 힘들잖아. 거기는 무슨 4G 기지국이 어딨어. 3G 기지국도 잘 없는데. 근데 아프리카 인구는 또 15억 명이야. 엄청나 많아. 그러니 이제 전 세계를 이걸로 이제 스타링크를 통해서 아주 이제 섬 도서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도 페이스북을 하게 하고, 그 사람들도 인스타를 하게, 저 아프리카 저 어디에 이제 있는 사람들도 인스타하고 페이스북을 할 수 있도록, 그 정도만 해도 위성 스타링크만 해도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정도는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죠. 그런 거 보면 참 미국이란 나라가 참 대단한 게 그런 것이 민간 투자를 받아가지고 지금 진행 딱 하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신기하고 우리가 위성하면 비용이 많이 들고 그냥 기지국 설치하는 게 더 낫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의 개념을 확 바꿔가지고 위성을 설치하는 비용과 기지국을 설치하는 비용을 계산해 보니 위성 설치하는 게 훨씬 나아. 이렇게 해서 위성 사업을 추진해서 하고 있어요. 야, 그래서 이렇게 그 위성 사업은 또 나중에 항공 우주 사업으로 발전하게 되거든요. 그러니 참 그런 거 보면 참 대단하다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이제 통신 기술에 따라서 정말 많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많이 변화됐어요. 좀 무기폰, SK텔레콤 이러면서 이렇게 하던 것부터 해서 왜 스마트폰이 쓸 수가 있었는지, 그리고 유튜브가 왜 지금 대세가 됐는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지, 5G가 되면 이제 연결의 시대라고 그러죠. 근데 좀 아직은 좀 이른 것 같긴 해요. 아직 5G를 다 설치 못하고, 여러분들도 5G 요금 낼 필요 없어요. 쓸 필요 없어요. 5G 잘 모르는 사람은 가가지고 5G 폰도 사고 5G 요금제도 하고 요금제가 2만 원, 3만 원 더 비싸. 훨씬 더 비싸 그게. 폰도 비싸지만 근데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5G를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5G는 초연결의 시대에 가지고 사물 인터넷을 하게 하려면 기본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 이제 나와 내 집하고 내 직장하고 내 차랑 모든 게 연결이 되도록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5G를 쓰려면 한 5년 정도 지나야지 우리한테 내가 5G를 쓰고 있네? 라는 것이 될 수도 있겠죠. 그때가 되면 또 딱 아침에 딱 일어나면 하루 유리창에 딱 이제 혈압 얼만큼이고 또 이렇게 심장 박동수가 얼마고 또 간 수치가 어떻고 비계가 얼만큼, 지방도가 얼만큼이고 이런 게 이제 보면 다 화면에 딱 떠서 건강 체크, 운동이 필요합니다 스님, 운동하세요 스님 이러면서 이제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스님, 단백질 드세요 이러면서 칼슘이 필요합니다 칼슘 드세요 그러면 그것이 지금은 이제 올라가서 보는 거지만 앞으로는 이제 말해주는 보살이 있을 거라고 이제 보살이 말해줄 거라고 네, 성불하세요. 선생님, 나이가 많은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 자꾸 들으면.